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첫 시간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 같은 시간인데요. 정말 도전과 꿈 앞에서는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대한민국 시니어 모델 제1호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정말 귀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 김칠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멋진 분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철두입니다. 진짜 화면으로 뭐 보시겠지만 제가 진짜 만나 뵙자마자 오 진짜 포스 있으시다. 그래서 모델이 진짜 괜히 모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최근에 이 시니어 모델 그런 뭐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진짜 1호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1호 시니어 모델이란 타이틀을 가져가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시니어 모델을 하게 되신 건지 일단 그 시작부터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뭐 누차 많은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특별해서 이렇게 모델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봐서 내가 평택에서 이제 사업을 접었거든요. 무조건 이제 서울 가면 뭐가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무조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알아보니까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 써주질 않더라고. 어디서. 좀 서글펐죠, 그 당시에. 이것저것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우연찮게 그 딸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모델을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프로필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카데미를 알아봤죠. 난 이렇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알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게 됐는데 사람이 우연한 게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우연한 일이요? 네. 이제 저는 등록하고 한 2주 정도 됐는데 서울 패션위크 DDP에서 하는 거 서울 패션위크를 하는데 거기 어떻게 런웨이를 하게 됐어요. 그 런웨이를 이제 그 키미제이 쇼라는 그게 있는 데가 이제 무대에 섰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그 무대에 섰을 때요? 기분이 좋고 막 그 음악이 거기에 매료된 거야. 푹 받아가지고 그걸 딱 런웨이 끝나고 행사장 돌아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서 네. 패션장에도 이렇게 막 박수 치고 그러는구나. 난 원래 패션장에는 박수 같은 거 안 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모델상을 하게 됐죠. 혹시 그러면 그때가 몇 년도였던 거예요? 19년? 2019년이요? 네. 그때 이제 새로운 도전을. 네. 진짜 대단하신데요? 왜냐면은 뭐 아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탈락이에요. 왜냐면 키가 일단 신체적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하려면 하고 싶어도 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키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셨고 뭐 그렇게 도전하려는 의지도 충분히 있으셨고 근데 실제로 또 런웨이에 서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키가 커서 한다고 해도 막 긴장되고
막 식은땀 흐르고 막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이 음악과 사람들의 시선, 뭐 응원 이런 거를 듣고선 더 막 이렇게 뭔가 흥분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하니까 아 이건 본투비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정말요? 기본적인 게 이제 모델이다. 네. 천상 모델밖에 못한다. 아, 진짜요? 이런 식의 오.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오 그러면 아까 좀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부터 쭉 활발하게 모델 활동 해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좀 하면서 아 모델 활동 하니까 나 이런 게 더 좋다 뭐 이런 정도 좀 있었을까요? 아, 뭐 여러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라 해도 뭐하고. 첫째 그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우리는 CF가 최고죠. 아 광고. 광고가. 또 수입이. 네, 그게 짭짤하니까. 네. 처음에 제가 그 게임 광고를 오. 하게 2편을 했어요. 그 게임 광고 2편인데 그때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또 처음 나갔던 저기 뭐 핸드폰 뭐 광고 네. 있었어요. K5G인가 뭔가. 그거로 해서 제가 두각이 됐죠. 아. 그거 잠깐 나오는 그거 한 카트에 네. 그걸 보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네. 그때부터 두각이 좀 된 겁니다. 왜냐면 또 인상이 강렬하셔가지고 딱 잠깐만 봐도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광고주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겠지. 아, 뭐. 네. 또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뭐 광고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앨범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어떤 앨범인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뭐 그냥 인생 사는 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래가 이제 제목이 런웨이라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진짜 다시 일어나고 도전을 해라 이거죠.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어? 그런 식의 그 노래 가사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뭔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도전할 수 있는 내 나이는 숫자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숫자에 불과한 이러한 대목처럼 숫자에 불과하니까 도전들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뜻에서 네. 런웨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고 지금 노래는 나왔고요. 네. 지금 뮤직비디오 준비 중이에요. 아, 뮤직비디오를 준비 중이세요? 예, 예. 오. 그러면 이 장르가 어떤 장르인 거예요, 그러면? 장르가 이걸 뭐라 그래, 뭐 세미 트롯이랄까, 글쎄, 난 이거 했으면 노래를 불렀으면서도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아, 그래요? 아, 일단은 예. 네. 진정성을 담아서 일단은 예. 부르는 거에 초점을 맞추셨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 제목이 런웨이가 그럼 그 모델로서 걷는 런웨이도 있고 아니면 뭐 달리자 그 웨이가 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예. 런웨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냥 그건 뭐 달리다는 아니고 네. 런웨이 길을 이제 네. 걷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하면 이제 런웨이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러한 어떤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 이것도 아마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런웨이도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보실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와요? 아까 앨범 나왔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은 나왔는데 아직 네. 홍보를 안 해서. 홍보를 안 이제 해가지고. 해갖고. 그러면 또 나중에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예. 네. 또 그러겠습니다.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진짜 뭐 광고 지금 뭐 CF도 활동하시고 뭐 앨범 활동도 하시고 원래 본업 모델도 진짜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모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도도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은 그런 옷이나 착장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도대체 저 모델은 패션을 어떻게 생각할까? 패션에 대한 어떤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철학 얘기하면 나도 내가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철학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게 일단은 갖춰야 되고 인성이 좀 돼야 돼요. 사람이 그 인성 문제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모델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그 개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잠재적인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내 잠재적인 끼를 끄집어내는 게 일단 첫째 목표고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옷을 뭐 모델들은 어떻게 입을까라고 막 궁금하잖아요.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패션쇼 할 때만 디자인 옷 입고 이제 하니까 좀 화려해 보이고 좀 멋있게 보이지고요. 근데 나는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주로 이 색깔 깔맞춤을 좀 중요시해요. 깔맞춤이요? 뭐 쉽게 해서 내가 바지를 뭐 검정색으로 입었던 위에도 검정색, 티도 검정색, 구두도 검정색, 뭐 이렇게 싹 세트로 그런 식에서는 이제 그 의상을 준비하고 다니죠. 요즘 말로 추구미라고 있잖아요. 추금? 추구미, 추구한다, 미를. 그러면은 추금이. 그러면 이 모델님만의 추구미는 뭐 깔맞춤이다. 그렇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오, 그러면 저 옷 잘 입고 싶으면은 깔맞춤만 해도 좀 괜찮아 보이나요? 확실히 틀려 보이죠. 오,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은 좀 뭐랄까 난해 보여. 그냥 중심적인 게 없어. 시선을 못 끌어. 오. 그러면 딱 이것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 옷 좀 잘 입고 싶다. 옷 어떻게 해야지 조금 예쁘게 멋지게 입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깔맞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깔맞춤으로 색만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맞춰도 좀 사람이 되게 꾸민 것 같다.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모델님께서 그 인성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끼는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찾아야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또 모델 지망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모델하고 싶으면 이런 거를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망생들 제가 뭐 건방지게 조언은 뭐 힘들고요. 어떻게 뭐 제가 조언합니까? 제가 무슨 뭐 큰 모사기도 아니고. 근데 단가 한 가지 내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 이 첫째 인생이 돼야 되고 둘째는 도전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뭐 모델은 게을리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걸음걸이가 틀려집니다. 이건 잠깐만 쉬어도 누구나 다. 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모델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하셨다가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좀 부드럽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해도 모델은 뭐 다른 뭐 여타 뭐 직업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좀 이렇게 자세도 흐트러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걸음걸이도 좀 흐트러지고 이런 게 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모델을 좀 지망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면 좋을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정리를. 정리요? 정리왕. 정리를 너무 잘하셔. 정리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칭찬도 오늘 듣고 가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모델 지망생분들에게도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김칠두 모델님처럼 마음속에 누구나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도 꿈이 있고 한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혹은 상황상 뭐 여건이 안 되어서 좀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마음 한켠에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지금 도전해도 될까? 내 나이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근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몇이나 두루치나 똑같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제가 겪었던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잠깐 모델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 환경이 안 맞아서 또 집안 형편이 안 맞아서 접었던 것을 생각만 갖고 있고 늘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나도 우연찮은 이렇게 63세라는 그 당시에 그때 한 6년 됐으니까 63세라는 나이에 도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이제 뭐 김칠두가 됐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한테는 끈기 있게 나이는 진짜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이는. 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이는 신경 꺼. 신경 끄란 말이야. 네. 나이는 신경 끄시고 열심히 자기 자아 발전해가지고 도전하시면 그러면 좀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나이는 있고 아까 그래. 한 소절 하셨는데 뭐라고 네. 하셨죠? 나이는 신경 꺼. 나이는 신경 끄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간직한 꿈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가장인데 뭐 도전을 했다 이런 예. 말씀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도전을 보고 혹은 지금 약간 성공한 후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해요. 아니 뭐 가족이 다른 저결 건 없어요. 변화가. 네. 일단 돈 갖다 주면 좋아하지. 아유 돈 갖다 주는 애도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그냥 막 CF 찍고 막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때 팍팍 주니까 너무 좋아하지. 계속 달라고. 이제 모델로서의 또 그런 활동도 응원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수입까지 그렇죠. 들어오니까 사실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솔직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진짜 제가 딱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포스 있고 좀 키도 진짜 장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스 있으시다 좀 놀렸는데 너무 재밌고 이야기하니까 유쾌하셔가지고 정말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꿈과 도전을 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시니어 모델 김칠도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지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죠. 많은 너를 아시는 분들이 지원과 또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델들도 연예인이에요. 그렇죠. 연예인이다 보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기 곁에 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김칠도님과 함께 이야기 정말 즐겁게 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칠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다는 소식인데요. 함께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다이어트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평생의 숙제이죠. 100년간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만 집중해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우연한 행운으로 개발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15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위고비는 주 1회 배나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제약업계에 따르면 15일 국내로 유통이 시작되는데 공급가는 약 37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번 소식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약이라고 하면 일단 먹는 것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번에 주사의 비만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생소한데 이미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약을 사용해 14kg을 감량했다고 밝혔고요. 모델 킴 카다시안도 마릴린 먼로의 원피스를 입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무려 7kg를 감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68주 동안 투약하면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는 임상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포만감과 함께 술, 담배 욕구도 줄여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주사로 아무래도 놓는 약이다 보니까 효과는 분명한데 좀 이것과 관련된 이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고비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 자체가 고도비만 환자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만 쓰여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허가 사항이기도 합니다. 비만도 평가 기준인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그리고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한 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사용하면요, 두통, 구토, 급성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간편하게 이 지방을 뺄 수 있는 약인 만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사용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30대 니트족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모님 집에 일을 하지 않고 머무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통계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30대 남성 중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가 18만 2천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성 중심의 일자리 감소와 높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결혼 포기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놀랐던 부분이 이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30대 남성 중 니트족 비율은 5.1%로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1.6%가 더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증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들은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로 타격이 좀 컸다고 합니다. 니트족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영향을 준 이 배경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결혼과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30대 남성도 많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5세 남성의 미혼율이 46.5%로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 탓에 독립 대신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캥거루족도 높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캥거루족, 니트족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25세에서 35세 남성의 5명 중 1명꼴인 19.7%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좀 독립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출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집을 나가서 이 독립하는 비중부터 줄고 있다 보니까 그 뒤이어서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니트족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축의금 관련된 소식인데요. 요즘에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축의금을 얼마를 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참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결혼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실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식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결혼식을 참석하는 하객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결혼식 식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하객들이 내야 할 축의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웨딩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결혼식장의 식대는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9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웨딩 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요즘 물가 생각하면 5만 원은 눈치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축의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여기에 경조사비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웨딩업계는 식당이나 뭐 요일, 뭐 시간대,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장을 고르느냐, 어떤 시간대를 고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풍토라고 불려오던 웨딩 시장은 그동안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른바 스드메라고 불려오던 스튜디오, 그리고 웨딩, 그리고 드레스 시장뿐만 아니라 웨딩 플래너 비용도 정해진 게 없기도 하고 당일 계약 조건과 그리고 환불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는 오롯이 그 신혼부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의 가격을 공개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예비 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 비용이 상승되니까 이에 대한 부담도 늘어가고 있고 축의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과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소식은요. 올해 들어서 이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이 주식은 매도를 하고 부동산도 처분을 하면서 이 새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기존 부동산을 팔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주식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었는데요. 반면 갭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가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매수자 중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한 비율은 57.8%로 2022년 27%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40대를 중심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이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새 집을 마련한 것으로 신고했었는데요. 50대는 57%, 30대는 51.8%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매도를 통하여 자금 마련도 급증했었는데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주식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이 2022년 5.9%에서 올해 17%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꽤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갈아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또 이 갈아타기를 위해서 주식 매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매입자 중 68.7%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매입자의 81.8%가 대출을 사용하였고 40대는 73.8%, 20대는 60.5%, 50대는 56%로 나타났었습니다. 반면 갭 투자는 크게 감소하였었는데 올해 임대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36.8%로 2022년 44.6%에서 줄어들었었습니다. 갭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뭐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갈아타기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과 관련된 것은 뭐 수요와 공급 이것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공급과 관련된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2.0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10곳을 선정했었는데 이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로 종로구, 중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등 총 10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3곳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는 최대 100억 원의 지원과 함께 각종 건축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 세무 전문가의 자문과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후보지 10곳이 선정이 되었다고 전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지역이 좀 선정됐나 이렇게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곳이 선정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예, 후보지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 중 주택 정비의 시급성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공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었습니다. 최종 사업지로 확정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서울 중구의 회원동과 또 다산동도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서울 중구 회원동과 다산동도 이번에 휴먼타운 2.0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별 건축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회원동과 다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 소식이네요.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이번 시간은 전국의 맛집, 축제, 전시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유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갈까 진행 소개를 맡은 김유진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어디로 떠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푸른 구슬이 반짝 금태를 두르는 고흥에서 당신을 만나요. 황금 구슬이 번쩍 건강을 부르는 비타민 전황 유자씨.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일단 너무 절대음감이어가지고 제가 넉넉히 듣다가 마지막에 유자씨 하면서 끝나가지고 유자와 관련된 곳으로 떠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을까요? 유자와 관련된 곳 맞습니다. 아까 제 노랫말에서도 바로 힌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흥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이 고흥으로 저희가 떠나볼 텐데요. 고흥하면 유자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유자가요, 환절기에도 좀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몸살 기운이 올 때 이 비타민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자를 주제로 한 행사, 어떤 행사인지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열리는 고흥 유자 축제는요, 제4회를 맞이합니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요. 고흥 풍양면에 한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요,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데요. 축제장을 지상 낙원으로 구성해서 유자의 향과 색, 맛, 소리, 감각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유토피아 공간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유자는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레몬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을 가지고 있고요. 수분에도 좋고요. 피부 활력을 제공하는 아주 가을, 겨울철 보양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자는요, 이 기후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고흥을 비롯한 전남 완도와 진도, 그리고 경남 남해 거제 등에서 남해안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유자 재배와 또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흥은요, 전국 최고의 유자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509헥타르에서 연간 무려 4,826톤이 생산되는데요. 전국에서 생산되는 유자의 47%가량이 바로 고흥에서 난다고 합니다. 고흥에서 왜 유자가 잘 자라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흥이요? 네. 왜 그렇죠? 약간 쌀쌀한가요? 고흥에서 유자가 잘 자라는 것은요, 이 아무래도 겨울철에 조금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의 유자 재배의 안전지대로 손꼽히는데 섭씨 영하 7도 정도의 최저 기온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영하 9도 이하의 최저 기온은 10년에 2차례 이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적기 때문에요. 냉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유자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잘 전해주셔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이 온도 속에서 유자가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고흥이 좀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유자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장소구나.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흥의 자랑 유자, 이번 축제에서는 어떤 주제로 또 축제가 꾸며지는 걸까요? 환상의 프로그램과 함께 열리는 고흥 유자축제 너무 기대되죠. 이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축제가 아니라요. 기획과 콘텐츠를 앞세운 축제로요. 드론쇼, 불꽃쇼 등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을 찾은 외지인의 힐링과 편의에 주안점을 뒀는데요. 창의적인 축제로 외부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려는 시도도 엿보이는데요. 국내 라면 산업계의 대표 기업 땡땡땡의 이유석 셰프님이요. 유자 라면도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시식회는요.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라면을 선보이고요. 또 유자밭에서 펼쳐지는 막산 파티 그리고 고흥 구미 음식 페스티벌도 너무 기대가 되는 음식 페스티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면은 또 관련된 정보도 습득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축제에서 바로 사생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축제하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 빠질 수 없죠. 그쵸.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도 있어야 되는데요. 고흥 유자 축제는요, 아이들을 위한 사생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유자밭을 배경으로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유자토피아 전국 사생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축제장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요. 이 유자밭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 고흥 유자축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유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 톡톡 코리아 이번 시간에는 성장하는 2025 경제 대전망 30대 경제 트렌드를 쓰신 분이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학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또 잠깐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학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1%의 부자는 순자산 기준으로 30억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제가 이 부자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대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다 누구나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1% 부자는 국민은행 통계 기준입니다. 30억입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대출을 다 빼고 순자산이 30억이 되면 내가 한국의 1% 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내 자본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대출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1% 부자는 평균은 한 55억 정도 돼야 되겠고, 또 커트라인 가장 마지막에 1% 부자의 기준은 한 30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방법, 또 사업을 하는 방법, 또 투자를 하는 방법. 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방법, 삼성전자 임원이 달면
뭐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사장 연봉 한 1년에 한 50억 정도 받습니다. 1년에 한 연번 한 2번 정도만 받으면 1%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70%는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1,400만 명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이 가장 기본이 되겠다. 주식보다도 내 집 마련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아파트 당첨 하나 되면 평균 차익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가 이제 부자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 하나 띄워놨는데 한번 봐주시면 한국의 1% 부자, 그다음 부자가 되는 방법, 급여, 부동산, 주식, 사업 다 써놨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봐요. 이렇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지 창업한 지 10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조짜리 기업이 됐습니다. 그다음 청약통장, 공모주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써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대학생들한테 제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가 제 학교에서는 과제입니다. 청약통장 지금 현재 월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넣는 건데요. 이 청약통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입식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18세부터 우리나라는 청약통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꼭 청약통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청약통장은 인정이 18세부터이고 인정 회차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무조건 한 번은 넣어둬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동안에 안 넣어도 됩니다. 다만 24살 이후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밀렸던 돈을 일시불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가장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18세가 되기 전에 미리 청약통장을 미리 넣어도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당첨되려면 보통 한 100회 정도 넣어야 됩니다. 평균 한 8년 정도 넣어야만 강남의 신혼부부라든지 기타로 당첨이 될 수가 있다. 지난달에 있었던 수서역에 있는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고 분양가 25억, 즉 6억에 분양했습니다. 주변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니까 당첨만 되면 한 9억 정도 차익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유일하게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꼭 넣어야 되겠고 활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청약통장이 매월 1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또 정액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에 불입된 금액의 95%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절대로 청약통장을 해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통해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에서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이 1.5%입니다. 제가 2017년도 기사입니다. 제가 현대증권을 포함해서 정권회사에서 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25%는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이 1.5이기 때문에 90%는 미국에 투자하고 10%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율입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애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내가 월급만 받으면 월급날 바로 99대 1, 90%는 미국 애플,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내가 월급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거의 25%는 한 2, 3, 5, 6 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애플은 지금 현재 한 주가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전자를 적절한 비율 9대1 정도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의 부자인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50%, 60%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전체 이익의 90%를 가져갑니다. 또한 재구매율이 85%이고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비자 카드가 세계 1등이고 애플페이가 세계 2등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애플은 매년 순이익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매년 100조씩 돈을 벌이들이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이익을 봤을 때가 50조였는데요. 작년에는 또 적자가 났었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 판매량 1위이지만 이익은 스마트폰 전체 이익의 5%밖에 못 가져갑니다. 전체 스마트폰의 이익의 90%는 바로 애플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본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저 밑에 보면 폰지 사기라고 써놨습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한테 돈을 줄 때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려막기 사기입니다. 이게 가상화폐를 투자한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뭐 금강을 개발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폰지 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아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바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돌려막기 사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매년 수백억, 수천억씩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되겠고, 내 스스로가 나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행을 가실 때도 후진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가십시오. 해외에는 있지만 한국에 없는 것, 피자헛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1990년도에 성신재라는 사람이 한국에 도입을 했어요. 지금 돈으로 한 3천억 정도의 피자헛을 되팔았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독점권을 가져와서 다시 독점권을 피자 본사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오늘날 돈으로 한 3천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 없는 것, 우리나라에 현재 디전이라든지 피터커피라든지 많은 것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계 여행을 하실 때는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가셔서 한국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 요즘 새로운 햄버거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여행하실 때 미국에 있는 브랜드지만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브랜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사업 수단이다. 이와 같이 이제 결론은 우리가 청약 통장에 가입,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 또 새로운 신산업,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 없는 사업을 투자하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흥미로워할 내용, 이 부자학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오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